안녕하십니까. 한국증권TV 세력이신 홍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의 하프타임은요. 자, 올해 상장에 가장 되어있죠. 이 두산 로보티스 드디어 첫인에 상승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할지 아니면 이제 하락할지 이 부분에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 오늘 제 영상 시청하시면 확신이 드실 겁니다. 자, 이 두산 로보틱스는 진짜 협동 로봇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넘버원이고 전 세계도 이제 3, 4위권 안에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시나 입성할 때도 로봇이 북을 치면서 입성을 하면서 이 존재감을 알렸는데요. 자, 상장을 했는데 이제 공모가 26,000원 대비해서 97.7%가 오른 51,400원을 거래를 마치면서 시가총액이 3조 3천억 이렇게 기록하면서 로봇 대장주로 올랐습니다. 역시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자마자 그죠? 이 대장주로 올랐는데 기존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상위였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오기 전에 잠시 올라갔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대장주를 넘겨주는, 어떻게 보면 삼성이 두산한테 진 거다 이렇게 되는데, 자, 앞으로 이 두 쌍두마차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궁금합니다. 어쨌든 따따블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이제 따블까지는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추가해서 상승을 할 것이냐 하락을 할 것이냐, 자, 여기에 이제 플러스 요인을 보시면, 자, 최근 보시면 10월 말에 상장 예상이 되는 KB자산운용의 KB스타 AR 로봇 ETF가 상장을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기존 ETF와 달리해서 코스닥 종목은 몇 프로 합니까? 80% 이상의 큰 비중을 편입해서 차별화를 두겠다. 그렇다면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봇 대장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10월 달에 많은 자금들이 이 두산 로보틱스에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러스 요인이죠. 여기에 한편 기존에 있던 로봇 ETF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대장주 로봇 관련주인 두산 로보틱스를 잡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편입을 안 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편입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들은 플러스 요인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두산을 비롯한 로봇주는 폭락을 하고 있다. 자, 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항상 뭐 어떤 대여라든지 그 관련주 올라갈 때 그 전에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부분이 일반적인데요. 자, 저는 이렇게 점수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 내려간다는 것은 두산 로보틱스에게는 분명히 악재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앞서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ETF 부분들이 이 두산 로봇의 편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런메카, SPG, 로보티 종목들을 정리를 한다. 이런 개념을 본다면 이 관련 쪽은 로봇가 폭락을 하는 것은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후자의 관련 쪽에서 언급을 드린다면 오히려 호재 쪽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악재와 호재가 양분한다. 자, 여기에 이 코스피의 특례 편입 가능성 여부가 이제 상장 전부터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 한국거래소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에 거쳐서 코스피 200의 장기 변경을 실시합니다. 근데 특례 편입이라는 게 있었죠.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었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표적 케이스겠죠. 자, 15일 거래간 관련해서 일평균 시가총액이 50일 이내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다. 자, 그렇다면 따따상을 했었으면 가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한 6조 8천억이 되면서 현재 코스피 48위 수준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것만 15일 거래를 유지를 한다? 편입이 되는데 지금 편입을 못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급등하는 패턴들은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3조 3천억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특례 평력은 솔직히 말해서 힘들지 않은가 보이시고요. 자, 그리고 첫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역시나 개인들이 대거를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들을 매도.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코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 이 기간 최종 의무 하약을 한번 보시면, 기간 최종 의무 보고 하약을 보시면 6개월하고 3개월 한약이 거의 뭡니까? 물량의 5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미하약 12%가 아마 저는 나왔다고 보이시는데 기간 물량도. 그다음에 15일이나 1개월 하약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중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비중이 이것밖에 없어요. 요것밖에. 8%대, 1%대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비중 자체가 상당히 낮다. 이 얘기인 즉슨 자, 3개월까지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물량이 크게 나올 것이 없다고 본다면 개인들이 물량을 매수를 지금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오히려 매수 쪽에 가담할 확률도 높다는 거겠죠. 그죠? 자, 여기에 자, 이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이 청약 들어오고 그다음에 환불 나왔는데 증거금 환불 금액이 4.6조 원입니다. 물론 이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지금 현재 시장을 봐서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낮겠지만 자, 이 환불된 금액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 일부 자금들은 분명히 들어온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앞서 봤던 이제 개인 투자자들 들어오는 게 막 그런 형태가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차트를 보면 만약 오늘 저는 이 저점이 바로 무너졌었으면 뭐 끝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점을 깨지는 않고 지금 55,000원대에서 그 다음에 상승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다음에 이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 이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관점에서 자 46,000원대를 이탈한다면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모든 호재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하락으로 해서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여기서는 좀 조정을 단기간 길게 받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그게 아니고 여기를 지켜준다 그러면 6만원대만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언제까지 3개월 동안은 상승을 할 수 있고,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10만원까지도 가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가 많긴 하지만 시장 영향 때문에 46,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